자, 7강. 7강 이제 기후변화. 그지? 제목을 여기다 씁시다. 7강 기후변화. 자, 이거 뭐 통합과학에 나왔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뭐 예전에도 얘기했다면 기후라는 건 뭐지? 기후? 기후가 있고 이제 기상이 있는데, 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의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오랜 기간 동안. 뭐 여기도 뭐 이제 그래프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뭐 이렇게 몇십만 년, 몇천만 년 동안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하는데, 그 기후가 이제 계속 변한다 이거지. 과거에도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해가고 있고, 사실 근래 들어서는 기후가 변한다는 거를 거의 몸으로 체감할 만큼 급격하게 또 변하고 있기도 하다만, 그럼 이제 특히 과거 인간이 살기 이전 시기의 기후가 어땠는가, 그걸 고기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연구 방법.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지층에 있는 뭐 화석을 통해서, 그지? 자, 지층 속에 포함된 뭐 표준 화석이 아니라 시상 화석. 특정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을 이용해서 그 지층이 쌓인 시기 때 기후가 어땠는가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좀 짧은 기간이라면 뭐 예를 들어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거, 그지?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서도 또 기후를 알아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기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그 빙하 코어 분석. 요거야. 자, 예를 들어 남극에 가면 빙하가 쌓여져 있지, 그지? 오랜 시간 동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니까 마치 지층처럼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빙하들이 쌓이거든. 그래서 남극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음, 빙하에서 얼음 기둥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뽑아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빙하들마다 이렇게 빙하들이 이렇게 층이 있다 그랬잖아. 쌓인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빙하가 한 10,000년 전에 쌓인, 예를 들어서 빙하라고 치자 이거야. 그럼 빙하라는 게, 남극에 쌓인 빙하는 바닷물이 온 게 아니야. 북극은 이제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되는 거지만 남극은 대륙에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린 눈이 쌓이고 이렇게 다져지고 해서 이제 빙하층이 되는 건데, 그럼 눈이 내려서 쌓일 당시에 그 당시에 공기가 그 눈 안에 갇힐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공기방울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 공기방울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야, 현재. 그럼 그 공기는 10,000,000 년 전의 공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그 공기방울 속에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온실기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분석하는 거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온실기체 중에 하나거든. 그럼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얘는 온실효과라는 걸 일으킨 애야.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기방울 속에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들었다. 그러면 당시에 10,000,000 년 전에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났다.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나면 따뜻하거든. 그러면 그 시기 한 10,000,000년 전쯤에는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했던 시기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적게 들어있으면 좀 서늘했겠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이거야. 현재를 기준으로 대략 400,000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그 대기 중에 포함된 이 빙하 코어를 분석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단 말이지. 농도를 조사해봤더니 약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 이거지. 그럼 뭐 비슷한 방식으로 메테인도 대표적인 온실기체거든. 대기 중에 포함된 메테인의 양도 한번 조사를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 지금 나왔지, 빙하 표본 연구라고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빙하 코어 분석이다. 그래서 그 빙하에 들어있는 요 공기방울 속에 그 이산화탄소나 이런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의 농도를 분석을 해서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이 빙하 코어 분석이라는 게 있고, 또 네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빙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산소의 동위원 소비를 이용한다 이거야. 산소의 동위원 소비. 자, 산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산소 그러면, 산소도 이제 동위원소라는 게 뭐지?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들을 동위원소라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소는 질량수가 아닌 16이야.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걸로 얘기하자면 원자량이 16짜리 산소란 말이야. 그런데 산소 중에는 원자량이 18짜리인 산소도 있다고. 그러면 자, 그런 산소들이 수소랑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물 분자여도 뭐야?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있을 것이고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있겠지. 맞니? 자, 그러면 이 분자들 누가 더 질량이 크겠어?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당연히 얘보다 어쨌든 조금 더 무겁겠지. 그 무거운 정도가 굉장히 미세하긴 하겠다만. 그래서 빙하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혹은 어떤 생물 화석 속에 들어있는 이 동위원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빙하에 들어있어. 빙하는 이제 결국 얼음이니까 물일 거 아니야. 그럼 빙하에 들어있는 물 분자 중에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와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의 비율을 조사해 본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수소는 그냥 제외하고 결국 요 빙하라든지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요 산소의 동위원소비 요거를 분석하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기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만 년 전에 빙하에서 이 물 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한 거야. 이 빙하를 이 1만 년 전 빙하를 이루고 있는 물 분자에 들어있는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따뜻했는지 서늘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지금 요 얘기를 할 건데 요거야.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긴 할 텐데.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바다야. 여기 바다고 이제 여기가 육지다 이거지. 남극이고 만약에 이제 과거에 기온이 좀 낮았던 시기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자, 바닷물 속엔 당연히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있을 것이고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있을 거야. 근데 방금 얘기했지?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게 더 무거울 거라고? 자, 그러면 만약에 기온이 좀 낮을 때는 자, 이 바닷물들이 증발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아무래도 누가 더 증발을 잘할까? 자, 무거운 애들이 증발하려면 온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온도가 좀 낮을 때는 어때? 얘가 증발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속에는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물론 얘가 없진 않지만 지금은 그냥 없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얘가 증발이 좀 잘 안 되고 얘는 증발이 뭐 잘 된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얘가 증발이 좀 더 잘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 얘만 쓴 거야. 그럼 이제 그 수증기들이 결국 구름을 형성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구름이라는 게 뭐 바다 위에만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대륙 위에 이렇게 구름이 생겼다고 치자. 그럼 이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은 대부분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라고 치자고. 그럼 걔네들이 추운 지방이면 눈이 돼서 내리는 거잖아. 맞니? 그럼 그 눈이 쌓여서 빙하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 빙하 속에 들어있는 물. 자, 18짜리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 그지? 그러면 당연히 빙하를 이루고 있는 그 얼음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는 얘가 훨씬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자, 이거지. 지금 저기 써 있는 거야. 빙하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의 비율을 따져보자 이거지. 지금 어때? 자, 기온이 낮은 시기 때는 빙하에는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더 많다 그랬지? 자, 상대적으로 얘는 적고 얘는 많아.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나타나? 좀 낮게 나타나겠지. 맞니? 낮게. 이게 그러면 봐봐. 반대로 바닷물 속에 있는 물 분자들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의 비율을 비교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지. 얘는 증발이 잘 안 되니까 바닷물 속에는 얘가 많이 남아있어. 얘는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 비율이 어때? 높게 나타나지. 맞니?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빙하 속에 들어있는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면 지금 기온이 낮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기온이 낮을 때. 자, 그럼 또 하나 봐라. 여기 해양생물 화석이라고 돼 있지. 해양생물 뭐 그중에 이제 유공충이라는 화석이 있는 건데. 자,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있어.
자, 모든 생물은 당연히 물이 필요하지. 그럼 걔네들이 물 먹고 그 물로부터 자기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바닷속에 얘가 많으면 생물들이 얻는 물도 당연히 대부분 얘지지 않겠니? 맞아? 그러면 그 화석 속에 남아있는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의 비율 조사해보면 똑같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비율하고 똑같이 높은 값이 나타난다고요. 요거 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 뭐 빙하나 바닷물이나 생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라는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 과거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기후, 과거의 기후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보고 연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자, 기온이 높을 때는 이제 이 반대니까 안 쓴 거야. 그럼 이제 기후가 변해왔단 말이지. 뭐 아까 빙하층 같은 것도 분석해보면 아까 이산화탄소 농도도 어때? 많아졌다 적어졌다 했었지. 그거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렇게 기후가 계속 변해왔는데 기후가 변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냐 이거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야. 그냥 우리가 뭐 인간이 뭘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후가 변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 특히 근래 들어서는 사실 이제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서 또 기후가 변하기도 한다 이거야. 자,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구 외쪽 요인이라는 것과 지구 내쪽 요인이라는 걸로 나눠요. 자, 내 장담하건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장을 지질게. 지구 외쪽 요인 또는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구 안에 이제 인간들이 있고 뭐 생물들이 있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변하는 거야, 이건 지구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건 지구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기후가 변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 중에 이제 이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 시험에 반드시,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아마 나올 거거든. 첫 번째는 세차운동이라는 거.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변한다는 거. 세 번째는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구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양이 변하는 바람에 태양 활동이 뭐 활발해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구에서 어떤 기후 변화가 또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기후 변화 요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천문학적 요인. 자, 첫 번째로 이제 세차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세차운동. 그죠? 첫 번째로 이제 세차운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팽이를 니네 돌려봤는지 모르겠다면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끈으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던져갖고 팽이를 돌리거든? 그럼 이제 팽이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줄을 이렇게 처음에 고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팽이가 이제 처음에 회전할 때는 이 축을 이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회전한단 말이야. 그 팽이가 쌩쌩할 때는 이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얘만 돌지. 근데 팽이가 이제 기력이 닿으면 어떻게 되지? 얘가 회전하는 것도 회전하는 거지만 이 축 자체가 이렇게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팽이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러질 듯 말 듯, 그지? 이런 식으로 쓰러질 듯 말 듯 이 축 자체가 이렇게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지구는 자전축이라는 걸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자전축 자체가 돈다고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돈다고요. 그게 세차운동이야. 더 쉽게 얘기해 줄까? 시간이 지나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잖아. 기울어진 방향이 바뀐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우면 세차운동은 뭐다? 그냥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기울어진 방향이 바뀌는 거다. 방향이 바뀌는 걸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주기가 지금 저기 26,000년을 주기로 합니다. 26,000년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 중요한데,
자전축이 회전을 하는 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그림을 잘 봐봐.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거든. 그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 자전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세차운동의 방향을 물어보면 세차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 혹은 동해서서로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자, 그러니까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봐봐. 이게 자전축이면, 자전축 자체가 이렇게 돈다고요. 이렇게 돈다고. 자전축 자체가 이렇게 돈다고. 이해됐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서 지구는 이렇게 반시계로 자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 26,000년을 주기라고 했으니까 26,00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26,000년 전이라고 하지 말고 현재라고 해봐. 그냥 현재. 현재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천천히 세차운동을 해가지고 13,000년이 지나면 지금과는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그리고 또 13,000년이 지나서 26,000년 후가 되면 그냥 현재랑 똑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세차운동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차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잖아. 26,000년을 주기로 일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차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후가 변하더라 이거야. 이제 기후. 자, 이 그림을 봐볼게. 이게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현재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변에 공전을 하지. 공전을 하면서 또 스스로 자전을 해요. 그지? 근데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이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지만 지구가 태양 주변에 약간 타원 형태로 돌아. 그럼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타원 형태로 돌게 되면은 태양이 어디에 있냐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타원의 경우에는 초점이라는 곳이 있어.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군데에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다 보면은 태양이랑 가까운 지점을 지나갈 때가 있고 태양이랑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 부르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일점이라 그래. 자, 너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절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계절을 대부분 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름일 때는 항상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여기 A하고 B 중에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가 어디겠어? 야, 니네 적도 윗부분이 북반구란 말이야.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넘어져 있는 곳이 북반구에서 여름이라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북반구가 현재 지구가 A 위치에 있으면 북반구는 현재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겨울인 거죠.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현재는 원일점이라는 곳에서 지구가 있으면 북반구가 여름이 된다라는 거. 알겠니? 북반구 기준으로 원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인 거야. 자, 참고로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야. 남반구는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 거야. 알겠어? 현재는 이래.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앞에 그림에 나왔지만 13,000년이 지난 거야. 13,0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내가 세차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축이 기울어진 게 반대가 된다. 그럼 자, 여기는 여전히 원일점이야.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외적 요인 세 가지, 네 가지 있잖아. 그 걔네가 사실 동시에 변하지만 우리가 요걸 설명할 땐 다른 건 안 변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만 변한다는 거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긴 여전히 근일점이거든. 자, 준호. 그러면 원일점, 근일점. 이때가 되면 북반구는 어디 원일점에서가 여름이야, 근일점에서가 여름이야? 북반구는. 무조건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북반구에서 여름이라고요. 그러면 13,000년 후가 되면
같은 원일점인데 북반구는 여기서 겨울이 돼버리고요. 여기서 여름이 되는 거야. 물론 그걸 우리는 못 느껴. 못 느낀다고. 자, 남반구는 계절 반대라 했으니까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일 거고 이때가 겨울일 거야. 자, 그러면 같은 계절을 비교를 하는 거야. 자, 현재는 자, 만약에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야.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됐다. 13,000년 후에 반대가 됐어.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 이제 겨울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여름이 더 더워지겠니? 추워지겠니? 생각하잖아. 야, 지금 봐봐. 현재는 태양이랑 졸라 먼 곳에서 여름인 거야. 근데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13,000년 후가 되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면서 여름이 돼요. 여름이 더워지겠어? 추워지겠어? 더워지겠지. 태양이랑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13,000년 후가 되면 여름이 더 더워진다고. 북반구는. 자, 겨울은 어떻게 되겠어? 북반구 지금 가까운 데서 겨울이었거든?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태양이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겨울 되니까 같은 겨울인 더 태양이랑 멀어졌다고요. 더 추워지겠지. 자,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여름의 기온이 가장 높을 때하고 겨울의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차이 연교차라고 하지. 그러면 13,000년 후가 되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졌으니까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연교차 커져요. 알겠니? 자, 남반구 얘기해볼까? 니네 분명히 시험에 남반구나 물어볼 거라고요. 분명히 열심히 북반구 설명하고 시험 문제는 남반구 낼 수도 있어. 반대니까 이제 자칫하면 실수하기 아주 좋거든. 그럼 마찬가지. 남반구 여름하고 겨울은 가까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거 봐봐. 남반구는 현재는 가까운 곳에서 여름이라고.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먼 곳에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이 오히려 기온이 조금 더 시원해지지. 태양이랑 더 멀어졌잖아. 13,000년 후에는 남반구 입장에서는. 남반구 겨울은 어때? 현재는 태양하고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겨울인데 13,000년 후가 되면 태양이랑 가까운 곳에서 겨울이 되니까 같은 겨울인데 태양이랑 가까워진 거라고. 겨울은 더 더워지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질 때 오히려 남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 버리더라고. 알겠니? 자, 이거 하나만 외우면 또 13,000년, 야, 26,000년 후는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지, 지금이랑 똑같은데.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6,500년 후를 물어봐요. 자, 그럼 봐. 여기서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해볼까? 이 상태에서 6,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자전축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잖아, 자전축이.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가 겨울이 되고 여기 왔을 때가 여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잖아. 이 상태로 이렇게 돌 거란 말이지. 6,500. 여기서 또 6,500년이 지났을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돈다고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가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왔을 때가 여름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물어보니까 잘 기억을 해두란 얘기야. 그래서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는 어떤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기후변화. 알겠니?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요거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좋아. 원일점에서 현재 북반구가 여름이다.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이려면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림을 찾아라. 왜냐면 얘들아 그림을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어. 그림을 바꿔내더라도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무조건 여름이다. 북반구는. 이렇게 기억을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차 운동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거야. 지구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변하더라 이거지. 자, 봐봐.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태양이 있고 태양빛은 이제 지구랑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평행하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공전축에 대해서 얘가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현재는. 근데 이 각도가 변한다라고요. 자, 두 번째. 그 지구 자전축의 경사 각이 변해. 커지기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그래갖고 21.5도에서 약 24.5도 사이로 이 기울어진 정도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보자. 지금 요 그림이 현재 모습이라고 치자. 여기가 이제 적도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반구일 거야. 그지? 적도 윗부분. 그럼 자, 요 지점. 적도에서 한 요만큼 위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을 뜻하는 거지. 자, 지구는 둥그니까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더라도 지면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각도가 다르지. 요거. 여기 입사각이라고 돼 있는 게 따지면 햇빛의 고도야, 고도. 맞아? 자, 그럼 이 그림 봐봐. 현재 북반구는 여름일까, 겨울일까? 준호야. 지금 내가 그림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그랬고, 지구 여기다 그려놨는데 자전축이 일로 기울어져 있으면 북반구는 뭐야? 여름인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라고 치면 현재 우리나라 지면에 대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 정도 각도로 비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이라고, 현재. 맞아? 그럼 겨울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겨울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 이쪽, 그럼 이 그림하고 이제 반대편을 그린다고 하면 이쪽에 태양이 있고요. 햇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올 거야.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돌아서 이 반대편에 온 상황인 거지.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적도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한 요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름일 때에 비해서 지면을 비추는 햇빛의 고도, 각도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왜 우리 대기대순환할 때 얘기했잖아. 모는 종이에다 손전등 비추는 각도 얘기했지. 적도는 모는 종이에 대해서 손전등을 거의 수직으로 비추는 거고, 중위도는 좀 비스듬하게, 고위도는 더 비스듬하게. 그렇게 되면 뭐가 차이가 생긴다 그랬지? 전체적인 햇빛의 양은 똑같지만 단위 면적, 지표면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목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서 추운 거라고. 이게 겨울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커졌다고 생각해보자. 커졌다. 경사 각도가 많이 커졌다. 그래서 현재 23.5도인데 이 경사각이 약 24.5도로 커졌다고 해보자고. 자, 적도는 말이야 북극하고 남극을 이은 거의 수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누웠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 지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야, 여기서 한 30m 올라간 거가 여기서 30m 올라가면 이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조금 과장 뭐 요쯤 된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나라 지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햇빛은 여전히 이렇게 들어오니까 각도가 어때? 더 커지지. 그러니까 모는 종이에다가 손전등 비스듬하게 비춘 걸 세워서 비추는 셈이 돼버려. 그럼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경사각이 커지면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북반구에서 여름이 더 어떻게 된다고? 더워진다고. 여름 더워진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지면하고 태양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서 손전등을 더 수직으로 비추는 거와 가깝게 되는 거라고. 겨울은 어떻게 돼? 자, 봐봐. 지금 현재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기울어진 거지. 이쪽으로 더 누워버린 거야. 그럼 우리나라 지면이 일로 가지 않겠냐? 일로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비추던 지면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면하고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 더 줄어들겠지? 그럼 겨울은 모는 종이에다가 손전등을 더 눕혀서 비추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되게 비스듬한데 더 비스듬하게 비춘 거야. 그러니까 겨울은 어떻게 돼? 추워진다고요. 겨울은 추워진다고. 알겠니? 겨울 추워진다고. 그러면은 아까 뭐야?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화된 거와 마찬가지로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고요. 연교차 커지게 된다. 알겠어?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이제?
어디 하는지 알죠? 자, 남반구를 봐볼까? 남반구. 잘 봐. 여기서 남반구 봐볼게. 자, 여기 이제 적도 아래쪽. 여기 남극, 요 절반이 남반구란 말이야. 그러면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뭐라 그랬어? 겨울이라 했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남반구 중위도 지방이야,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그 지방은 여기가 지면인 거지. 거기에 햇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현재.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누웠어, 이렇게. 더 누운 거지, 이렇게. 더 누워버렸어. 23.5도에서 24.5도로 커졌어.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면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어때? 지면하고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더 줄었지. 그러니까 남반구도 겨울은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추워진다는 얘기죠. 남반구도 겨울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북반구처럼 추워진다 이거지.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름이 되면 여기서 남반구, 여기가 남반구 아니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남반구 중위도가 여기였어, 여기. 그러면 남반구 입장에서 햇빛이 지금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요 각도가 되겠지. 그지?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남반구 중위도니까 좀 과장되게 여기라고 치면 요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거기 햇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면 지면하고 햇빛이 요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경사각이 더 커진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더 이렇게 서겠지, 지면이. 그럼 어떻게 돼? 지면하고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더 커지지? 남반구도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여름은 어떻게 된다? 더 더워진다 이거지. 아, 그러면 경사각도가 커지게 되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아, 커지는구나.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요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라는, 자, 이심률이라는 게 일단 뭐냐, 이거 이심률. 그 공전궤도가 얼마나 납작하냐를 나타내는 거야. 이심률 보통 이제 기호는 2라고 쓰고요. 이게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 응?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거든. 그래서 이심률이 예를 들어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타원이라고 했죠. 타원 아까, 그지? 타원이 얼마나 납작하냐를 나타나는 건데 0이면 납작하지 않다는 뜻이지. 그냥 원이야, 원. 그 다음에 이심률이 1이면 뭐야? 졸라 납작하다. 너무 납작해서 뭐가 돼버렸다? 선이 돼버린 거야. 선, 직선, 그냥. 직선이야, 직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이심률 나타내는 식도 있어. 근데 그거까지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좌우가 볼록한 타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심률이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 애들을 타원이라 그래. 그래서 실제 지구의 공전궤도는 여기 지금 나온 얘야, 얘. 약간 뭐야?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타원 잠깐 얘기했다만, 물론 이제 지구는 사실 0에 가까운 타원이야.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기는 한데 조금 과장되게 그려놓은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원이라고 하는 애는 니네 수학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다만 직선, 이미 선분이 하나 있어. 선분에서 이때 임의의 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은 지점들을 쭉 연결한 걸 우리가 타원이라 부르고요. 그럼 그때 이 두 점을 그 타원의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구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 주변을 돌 때 태양은 초점 중에 한 군데 있다. 초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양이 있는 위치는 초점이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태양은 초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점을 기준 이제 해갖고 도는 거다 보니까 지구가 초점하고 가까운 지점을 지나갈 때가 있고 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갈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근일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원일점이라고 그랬고, 현재는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그런데
20률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파란색인데 요 궤도로 변한다고 해보자고. 요 궤도로 지구 공전 궤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치자.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변해. 20률이 작아져. 그러면 타원에서 원이 되는 건 20률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자, 만약에 20률이 작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자, 만약에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진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 북반구 여름, 겨울, 남반구 여름, 겨울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북반구 여름하고 겨울 어떻게 되는지.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일점에서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북반구에서 여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북반구에서. 그리고 뭐 현재는 이제 근일점이겠지. 겨울이라 그랬잖아. 근데 궤도만 변한 거야. 그러면 이 분홍색 궤도가 되더라도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별 차이가 없지. 그럼 여전히 이때도 북반구가 여름인 거거든. 근데 같은 여름인데 태양하고 어떻게 된 거야? 니네 원궤도가 되면은 그때는 태양이 초점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거든. 중심에. 원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데 어쨌든 여기 있을 때보다는 같은 여름이라도 태양이랑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원궤도가 되면. 알겠어? 그러니까 여름은 어떻게 돼? 태양이랑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더워지겠지. 겨울은 어떻게 돼? 여기서 겨울이었는데 이게 원궤도로 바뀌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지금보다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겨울인데 더 멀어졌으니까 더 추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돼? 커지더라. 연교차가 커지더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남반구도 따져보는 거야.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어? 자, 남반구 계절 반대라 그랬지. 남반구는 여기가 겨울이거든. 남반구는 현재 원일점에서 겨울이고 근일점에서 여름인데. 자, 그럼 봐봐. 자전축의 뭐 경사 각도나 방향 그대로니까 겨울인데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겨울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남반구는 오히려 겨울이 따뜻해지는 거야. 끊겼어. 그래서 이제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여름 같은 경우도 똑같지 뭐. 자, 여름 봐. 이거. 예를 들어서 남반구는 지금 근일점에서 여름이었거든. 근데 남반구 입장에서는 지구가 태양이랑 멀어졌어요. 여름인데 태양이랑 멀어졌어. 여름은 시원해지겠지. 여름은 좀 시원해지는 거야. 여름은 좀 시원해진다. 그지? 시원해진다. 그래서 남반구는 또 북반구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하니까 연교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죠? 연교차가 줄어든다. 이거 좀 작아진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세차운동, 그 다음에 지구 그 자전축 경사 각도, 그 다음에 이 공전궤도 20률이라는 게 이제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는데 사실은 얘네들 각각을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온 두 가지는 변하지 않고 얘만 변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어때? 공전궤도 20률도 변하고 자전축의 경사각도 변하고 세차운동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밀란코비치라는 아저씨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빙하기하고 간빙기라고 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밀란코비치 주기라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밀란코비치 주기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밀란코비치는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20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빙하기나 간빙기와 같은 기후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을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적 요인 중에 지구 외적으로 이제 어떤 변한 거잖아, 그지? 태양 활동이 변해서 기후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지? 요 그래프인데, 자, 우리가 태양의 표면을 보게 되면은 흑점이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 흑점.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지구에서 보면 검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선스팟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리조아 점이지 사실 지구보다 더 커요. 그 크기는. 근데 이제 먼 지구에서 보니까 점처럼 보이는 건데
이 흑점의 개수가, 그 표면에 보이는 흑점의 개수가 태양 활동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 이 흑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의 어마어마한 자기장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대류가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흑점이 나타나는 건데, 흑점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야. 자기장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B라고 써져 있지. 이게 지금 이제 연도별로 160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이제 그 각 시기별로 관측된 흑점의 수를 나타낸 건데, 흑점의 개수가 가장 많이 보일 때를 극대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흑점의 수가 거의 관측되지 않을 때, 굉장히 적게 보일 때를 극소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국 태양 활동도 주기적으로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다, 약해졌다. 그럼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아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어때?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태양 흑점 수가 적으면 태양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지구로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실제로 그럼 요구가 지금 A라고 써져 있는 것, 요때. 요때는 지금 보면 어때? 1650년대부터 1700년대 될 때까지는 그 관찰되는 흑점의 수가 거의 없어. 그 얘기는 태양 활동이 겁나 약하다. 그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는 지구에서 특정 지역에서 소빙하기가 나타났습니다. 소빙하기. 그래서 태양의 활동도 어떤 이 지구 기후 변화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 이 정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내적 요인, 내적. 자, 지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변화들 때문에, 그지? 기후가 변하는 거지. 자, 대표적인 게 거기 첫 번째.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줄게. 자, 지표면의 상태 변화. 자, 예를 들어서 남극은 빙하로 덮여져 있다 그랬잖아. 물론 이제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막 빙하가 녹고 있다만, 그럼 만약에 빙하가 녹아. 빙하가 해빙돼, 녹아. 그럼 자, 표면에 빙하가 덮고 있거든. 그러면 사실 이제 저 태양 에너지 일부가 이렇게 지면에 돌아오게 되면 반사된단 말이야. 근데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반사가 많이 되겠냐 안 되겠냐? 자, 빙하가 녹으면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율, 알베도라고 하는데, 이게 감소하지.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얘기, 반사하는 게 적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흡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맞아? 흡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지? 흡수가 많아져. 흡수율 증가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빙하가 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사율이 낮아지고 흡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지구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돼. 지구 기온 올라가게 되지. 기온 상승은. 그럼 빙하가 결빙되면 반대가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은 식량이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려고 숲을 갈아엎고 나무 베어버리고 경작지를 만들지. 자, 그러면 숲을 갈아엎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산림이 제거되거나, 그지? 혹은 반대로 이제 경작지가 증가하게 되면, 그지? 숲이 감소하는 거지. 숲 감소. 숲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지? 경작지가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생각해봐. 광합성 하니까 얘네가 빛을 흡수하는 애들이잖아. 맞지? 근데 숲이 없어지면 흡수하는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뭐가 많아져? 흡수하고 반사는 반대로 간다니까?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럼 반사율이 감소하지. 흡수율이 떨어지면 반사율이 증가하지. 반사율이 증가하지. 반사율이 증가. 그럼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기온이 낮아질 수 있겠지? 맞죠? 기온이 낮아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 사막이 점점 많아져. 사막화라고 하잖아. 물론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더 이제 촉진이 되기도 한다만, 사막 지역이 점점 넓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숲이 감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지면 상태에 따라서 반사율 정도가 좀 다르긴 하다만,
사막화가 촉진되면은 반사율 어떻게 되겠냐? 숲이 없어진 자리에 사막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비슷한 거지, 그치? 반사율이 사막화가 촉진되면은 반사율 증가지. 뭐 이것도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기온이 또 떨어지게 되는, 그치? 뭐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맞지? 그래서 어쨌든 지표면의 상태가 변하면 이와 같이 어떤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그치? 자, 두 번째는, 자, 대기 투과율이 변한다, 이거지. 자, 대기를 뚫고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투과율, 못 들어오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산활동이 일어난 거야.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가 뿜어져 나온다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화산재가 있지. 화산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자,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 화산재는 말 그대로 재야, 재. 입자도 작고 가벼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 대륙권,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오랜 시간 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햇빛을 뭐해? 차단하지. 햇빛을 차단하면 땅에 햇빛이 안 오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기온 감소. 자,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요거야.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뭐야? 니네 이거 나중에 되게 헷갈려. 투과율이 100%라는 거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투과율이 0%라는 얘기는 거의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자, 필리핀에 가면 유명한 활화산이 하나 있어요.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C라고 돼 있는데,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거야. 자,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화산재가 분출됐어. 자, 그랬더니 투과율이 어떻게 돼?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기 전후로 투과율이 갑자기 감소했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되긴 했다만. 그래서 그렇게 감소했을 때, 그지? 요때.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거야. 그러면 봐라. 기온이 이제 감소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뭐냐? 자, 앞에서도 얘기했어. 편차라는 게 뭐라고? 기온 편차는 뭐야? 내가 관측한 기온에서 못 빼는 거라고? 평균 기온 빼는 거라고요. 응? 평균 기온 빼는 거라고. 그럼 봐봐. 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이 나타난다는 건 뭐지? 관측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크면 플러스 값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봐라. 화산 분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온 편차가 계속 낮아져서 마이너스 값을 띠지. 맞아? 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 기간. 그러면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해? 뭐가 커졌다는 얘기야? 근데 평균 기온은 똑같은 상황인 거지. 상대적으로 얘가 커졌다는 얘기는 얘가 낮아졌다는 얘기지. 얘가. 맞아?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높았단 말이야. 근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재 때문에 햇빛이 차단된 결과 기온이 내려가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진 거지. 그 결과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화산활동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어떤 대기 투과율이 변하더라도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물론 그게 일시적일지라 하더라도, 맞지? 일시적일지라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륙분포 변화. 니네 이 수륙분포 변화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니네 통과 때 했던 지질시대 판게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륙이동. 그지? 자, 봐봐.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고생대 말쯤에 이제 판게아가 형성됐다고 너희가 배웠지 않니? 자, 그럼 예를 들어 요 지역을 생각해. 요 지역 생각해 보자고. 요 지역. 그지? 그럼 판게아가 형성될 때는 말 그대로 이제 큰 초승달 모양의 커다란 하나의 대륙이 생긴 거거든. 그때 요 지점, 요 A라고 하는 지점은 어때? 그러니까 자, 아이고. 어디 갔냐 이거. A점을 봐봐. 판게아가 형성됐을 땐 대륙이 한가운데잖아. 그럼 대륙이 한가운데니까 당연히 대륙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 말이라 그러면 중생대를 거쳐서 이제 신생대가 되면 지금 모습과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그럼 같은 A 지점을 봐봐. 어때? 바다 한가운데 아니냐?
뭐 이건 그냥 아무 지점이나 예를 든 거긴 하지만 대륙이 이제 분리가 돼서 이동이 되면서 육지였던 곳이 바다로 바뀌었잖아. 당연히 기후가 대륙성 기후에서 해양성 기후로 바뀔 거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자, 이때 같은 경우에 또 해류가 흐른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해류가 흐른다고 치면 이때는 우리 알다시피 뭐야? 이 뭐 해수의 순환도 막 이렇게 바뀌게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수륙 분포가 변하면서 기후 변화 나타난다 이거지. 그지? 기후 변화 나타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요거 판의 운동에 의해서 얘네가 멀어지는 거니까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뭐야? 대서양 한가운데 대서양 중앙의 해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산활동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 아니니? 그럼 또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아지면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온실효과 같은 게 일어나면 지구가 또 더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륙 분포가 변하면서도 결국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는 생물 변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그 지질 시대 때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생물들이 많아져가지고 걔네들이 호흡을 열라하면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할 테니까 기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광합성을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이제 뒤에 가서 온실효과 얘기하겠지만 온실효과가 좀 줄어들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어떤 광합성이나 호흡을 하는 그런 생물들의 변화에 의해서도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물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뭐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어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또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내적 요인. 그래서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은 어쨌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지? 빙하가 인간에 의해서만 녹지는 않아요. 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난 요인이라면 사실 근래 들어서 일어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사실 인간에 의한 게 제일 많죠. 인간에 의한 게, 그지? 그래서 그 117페이지에 보면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 그래서 나오지?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 그지? 자. 인간 활동 때문이겠지. 그지?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대기 중에 CO2가 증가해. 그럼 이 뒷장에 나오겠지만 이 CO2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야. 그럼 이 온실기체가 공기 중에 많아지면 얘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온실효과가 더 강해지는 거지. 그럼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따뜻한 게 아니라 그게 강해지면 이제 점점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지? 거기 보면 온실기체 배출 이런 거 있지. 그지? 온실기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기 중은 CO2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럼 화석연료를 많이 연소시키고 산업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소위 말한 에어로졸 같은 거, 그지? 이런 게 또 이제 대기 중에 배출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 보면은 햇빛을 차단시킨대, 그지?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약간 뭐라고 그냥 공기 중에 떠져 있는 약간 뭐 물방울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것들 비슷한 조그만 입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걔네들이 햇빛도 산란시키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니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뭐가 만들어지지? 구름을 만들잖아. 그 수증기가 응결이 겁나 잘 일어나게 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증가하지? 얘가 응결핵으로 작용해가지고, 그지? 응결핵으로 작용해가지고 구름이 더 잘 생겨. 그럼 구름의 양이 뭐야? 증가해. 그럼 뒷장에 나오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를 구름이 일부 반사하거든? 근데 구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태양 에너지 반사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지? 그 결과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갈 수 있다 이거지. 구름의 양이 증가해서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고,
반사율이 증가해서 그 결과 지구 기온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선생님 지금 지구가 더워 죽겠는데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걸 꼭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떻게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그지? 산림훼손. 경작지를 만들고 개발한답시고 산림을 훼손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뒤에 지구온난화가 나오겠지만 얘가 훼손되면 그만큼 광합성할 수 있는 식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걔네들이 광합성하겠다고 대기 중에는 CO2를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이 많아지는 게 계속 많아지기만 또 하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사도도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표면의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아까 앞에 나왔잖아.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그지? 기온 낮아질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복합적이야. 또 이거에 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율 증가한다고 기온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얘만 갖고 얘기하자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또 얘랑도 연결돼 있지. 흡수 못하니까 사실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얘만 갖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어? 산림이 훼손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지. 안 그래도 사막 지역이 점점점 더 넓어져. 그지? 사막화가 촉진돼. 인간에 의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그지?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사율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지구 기후가 변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온실효과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합시다. 온실효과.